자, 준비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시작 아닙니다. 다들 들어와서 스탠바이 합시다. 준비 중입니다. 자, 100명 들어오면 시작합니다. 100명 나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경락을 정복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제 주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제 주입을 시켜서 머릿속에서 이 주입이 가득이 돼서 완성되는 모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강제 주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용어가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어가 익숙하게 만들고 그 용어가 익숙할 때까지 몸을 익힙니다. 제가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 축구 선수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성장해서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결같은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손에다 그 야구공을 쥐고 다니거나 글로브를 끼고 다녀요. 그 친구들 보면 맨 처음에 의아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이너리그에서 이번에 메이저리그 들어와서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항상 손에다가 야구공하고 글로브를 끼고 다녀서 제가 무섭더니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다니길래 지금은 저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으면서 한때는 경락인형을 거의 매일 들고 다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가방에다가 12개의 경락을 한자로 된 걸 메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도 펴놓고, 근무할 때는 뒤에다가 12개를 놔두고 근무하고, 지방 갈 때도 메고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저를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방에 경락인형을 메고 다니면서 강의하고 다녔던 그 시절. 그래서 익숙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게 익숙하고 무슨 경락인지 모르지만 딱 찾으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자리라도 보려고 노력해서 경락인형을 항상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든 거잖아요. 경락 카드, 근육 카드처럼 경락과 뒤에 설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수태음 폐경, 방광경락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예전에 이렇게 안 하고 제가 종이에다가 써서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바라던 걸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친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자꾸 주변에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경락을 멀리하면 이쪽 세계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락적인 요소들을 하시고 보시고,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는 방식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스승과 제자라는 그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판단들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제 움직임을 쫓아서 빨리 뭔가 완성시켜야 된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 불합리한 걸 하라고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당한 거랑 불합리한 건 틀립니다. 부당한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시키는 게 부당한 거고, 불합리한 거는 본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위에 스승이나 위에 앞선 사람들은 그 길이 맞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최소한 저한테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강요를 합니다. 하세요, 공부하세요. 오늘 제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경락인형하고 프레시카드, 이거 경열카드랑 경락책을 반드시 사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최소한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을 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4일간 똑같이, 여러분들은 좀 자유로운 분들이잖아요.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들의 몫이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한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미쳐 있으면 쫓아오면 됩니다. 그 미친 사람이 왜 저렇게 미쳤나라고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경락을 얘기합니다.
눈으로 외우는 경락 경영학이라는 책을 정리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경락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쪽에 정리됐던 내용들을 보시기를 여기서 좀 설명을 할 거고 또 어저께 설명했던 내용들을 설명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킬 겁니다. 일단은 경락과 경혈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 경락은 선이고 경혈은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경락이라고 하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정류장이라고 얘기하고 경락은 그 버스가 다니는 노선 이런 뭐 경부선 뭐 이런 식으로 노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먼저 하냐면 고서에서는 먼저 경혈을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예전 서적을 보게 되면 경혈 하나하나의 자리를 먼저 찾은 것 같고 그 자리들을 연결했더니 경락선이 됐다. 제가 또 의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카데바실에서 경락을 찾겠다고 한동안 해박 교수님하고 많은 논쟁과 확인을 한 결과 해박 교수님이 저한테 손을 들어줬던 게 뭐냐면 경락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근막의 연장선은 신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거 같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 경락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근막의 흐름이고 그 근막의 흐름이 결국 콜라겐의 연속선이다. 저 콜라겐의 연속선과의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제 미리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가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라. 그리고 저 모든 장구랑 연관되는 경락의 주 에너지가 어디냐? 결국 흉추다. 흉추는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낼까? 뼈가 원래대로 들어가야 되고 계속 지속적인 자극이 일어야 되니까 흉추를 자극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그러면 흉추만 자극을 줄 것이냐? 내장기에 연결되는 모혈이라는 것을 자극을 주자. 요 그림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설명하면 양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다 칼을 대고 몸 안을 볼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근육이나 통증의 위치를 헤아려서 몸을 치료하거나 활동성이 좋도록 돕는다고 했는데 한의학 쪽에서는 경락을 이해하고 두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적인 거랑 좀 맞다. 그렇게 해서 마치 근육을 따로 보는 것과 같아도 근막의 몸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그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는 방향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고 경락도 일종의 몸에 퍼진 선으로 근막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막이 인체를 촉촉하게 젖은 이슬에 맺혀 있는 거미줄 같이 마치 솜사탕을 이렇게 뜯었을 때 안에 뭔가 솜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의 그 선들 그거를 하나의 근막이라고 받고 그거를 경락으로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경락은 경맥과 락맥을 뜻합니다. 그래서 락맥보다는 경맥을 주로 공부하고 이유는 락맥의 효능도 경맥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경맥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좀 얘기들 한번 들어보세요. 좀 정리하면서 경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른 똑바른 경맥인 정경과 이상한 경맥인 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경과 정경이라는 단어하고 기경이라는 단어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정경과 8기경으로 나누는데 12정경을 12경맥이라고 부릅니다. 12정경을 12경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셔서 이 둘의 차이는요. 경맥이 지켜야 될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바른 정경인데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원칙은 하나는 반드시 세로로만 다녀야 됩니다. 세로로만 다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종행되는 거는 그거는 기경입니다. 기경은 종행과 횡행이 다 있는데 이 경맥은 반드시 세로로만 다녀야 되고 두 번째 경맥이라고 하면 반드시 장부하고 1대1로 다녀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간경락, 위경락, 또 비경락, 심경락, 폐경락 이렇게 내장기랑 연결돼서 가로로만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원칙을 먼저 원칙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하나 정리됐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경백에 속해 있는 장 또는 부라고 나누는 것은 둡니다. 장하고 부. 이 장하고 부가 쭉 보게 되면 손하고 발로 거쳐간다는 거죠. 손하고 발로 거쳐가기 때문에 경락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손하고 발로 가면서 해부학적 기본 자세는 제가 아나토미칼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거를 모든 해부학서에서 보게 되면요. 아나토미칼 포지션, 해부학적 기본 자세를 요 자세로 놓습니다. 그러나 경락학적 기본 자세는 손바닥을 하늘로 해서 벌리고 있는 요 자세를 합니다. 요 자세. 그래서 경락학적 기본 자세는 하늘의 기운을 받고 발바닥에서 용천의 땅의 지기를 받고 팔을 들고 있는 자세가 경락학적 기본 자세입니다. 경락 인형들은 이렇게 있는 거는 경락의 앞뒤에 있는 그림을 보여준 누가 물어봤어요 제가. 경락학적 기본 자세가 뭡니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칙이 있어요. 양이라고 들어가는 경락. 예를 들어서 이제 수태양 소장경. 양이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요. 수태음 폐경, 음이 들어가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락적으로 원리를 먼저 거기다 집어넣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고 발바닥을 땅을 닿으면서 지기하고 천기를 받아라 라고 놓고 몸에서 손으로 가면 수경, 그러니까 몸에서 손으로 가면 수경, 또 발로 가면 족경. 그래서 수경이 6개, 족경이 6개다. 12경락이니까. 제가 여기에 이 카드가 14개의 경맥, 그러니까 12경락하고 인맥하고 동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카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방광경락 같은 경우는요, 이만큼이 돼요. 카드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방광경락에 대한 경락을 보면서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써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외울까? 근데 여기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편하게 외우는 게 족태양 방광경, 발이 들어갔잖아요. 발, 족. 근데 양이야. 족태 양. 그 발 쪽으로 내려가는 양이네 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양경락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 족태양 방광경은 딱 생각만 해도 양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하고 매칭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육장은 육부와 육장이 있습니다. 육장은 이 장이라는 개념과 부라는 개념이 있는데 장은 꽉 채워져 있는 장기, 그러니까 음의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심포 이렇게 해서 육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은 깊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이 안 들어가겠죠. 우리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 햇빛이 안 들어갔다.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음에 가깝다. 음이다라고 보셔서 이 육장은요.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질환으로 오는 거예요. 육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심포. 그래서 이 육장을 음이라고 부르고 육부는요. 담,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삼초 이렇게 불러서 이 부는 특징이 뭐예요? 비어져 있죠. 근데 뭔가 계속 들어와서 채워졌다가 나가는 장기예요. 육부는 정체되면 질환이 와요. 이 육부는 들어와서 새로운 것이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주는 장기가 육부다. 결국 육부는 어떻게 했어요? 양에 가깝겠죠, 양. 계속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장기는 햇빛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장기는 양이다. 육장은 음이고 채워져 있어야 돼요. 혈액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고 육부는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계속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에 햇빛을 받듯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표리 관계라고 한다. 같이 이렇게 도와준 표리 관계라고 합니다. 장하고 불을 비교하면 우리는 육장은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했고 육부는 소화기관 아니면 비뇨기관입니다.
이 장기들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육부는. 그죠? 육장은요. 없으면 바로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이 음이 되고 부가 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면 그 경맥은 음경이 되고 육부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 양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수태음 폐경 음이죠. 그죠? 음이에요.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 그 어떻게 됩니까? 음이죠. 근데 족태양 방광경 그럼 양이죠. 여러분 보세요. 용어를 또 심장 음이겠네. 그러니까 수소음 심경 대장이는요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게 양이겠네.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육장은 음이라는 단어가 경락 이름에 들어가고 육부는 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으로 들어가는 족태양 방광경 같은 그런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씩 이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정리가 되고 이거 똑같은 거 4일간 합니다. 4일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또 몰래 이 나머지 반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새벽 간절반 아니면 야간 심야에 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래서 새벽 1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12정맥을 나눴을 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또 이런 얘기들이 옵니다. 경락적 자세에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면 양경락,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음경락이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양경락,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음경락. 그래서 음경락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거름, 소음, 태음. 거름, 소음, 태음 세 개의 음경락으로 나눠지고 양경락은 소양, 양명, 태양으로 나눕니다. 소양, 양명, 태양.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됐어요. 육장하고 육부가 나눠졌고, 그리고 양이라고 표현되는 장기하고 음이라고 표현되는 장기가 나눠졌고, 그리고 나서는 음은 거름, 소음, 태음으로 나눠지고, 양은 소양, 양명, 태양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12경맥을 나눴을 때 각각의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수음경에 속하는 수태음 폐경, 수거른 심포경, 수소음 심경 이 수음경들은 몸통에서 손 쪽으로 갑니다. 몸통에서 손 쪽. 자, 그래서 경락의 흐름을 하게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수태음 폐경부터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가슴으로. 요게 이제 경락의 흐름이에요. 어렵죠? 자, 쉽게 다시 얘기할게요. 수태음 폐경을 먼저 생각하세요. 음이니까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가슴으로. 아닙니다.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가슴으로. 네 개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보입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경명을 나눴을 때 어느 형태로 흘러갔냐를 아주 얘기하는데 머리에서 수양경이 끝나고 다음은 족양경이 오고요. 족양경이 머리에서 발로 가고 그 다음은 발가락 어딘가에서 족양경이 끝나면 조금경이 다시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흉부 또는 복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경맥의 흐름은 몸통에서 손가락으로 갔다가 머리로 갔다가 발가락으로 갔다가 다시 흉부로 돌아오는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을 3번 하게 되면 12경맥이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가슴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가슴으로 요 4가지를 3번 돌면 12경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 부위별로 이렇게 위치로 폐, 그죠? 심장, 심포 결국 이쪽으로 3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이 과정의 3가지를 연결시켜서 4가지씩 3번 돌면 12개 이렇게 해서 12경락을 돈다. 자, 그런데 이 12경맥 전체를 순환을 하루에 몇 번을 할까 하면은 50번을 하는 겁니다. 주간에 25회, 야간에 25회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돌거나 너무 적게 돌아도 질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락의 흐름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길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머리 부위하고 복부를 비교해 보면 반대 형국입니다. 머리 부위는 수양경이 들어오고 족양경이 나가요. 그죠? 즉 양경들만 드나들어요. 머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뜨거워서 탈이 나고, 복부는요 족음경이 들어오고 수음경이 나가요. 그래서 오직 음경이 드나들기 때문에 배는 차가워서 탈이 납니다. 복무열통이라 그래서 배는 뜨거워서 탈이 날 일이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설명했듯이 어떻다고요? 뜨거운 게 들어오고 뜨거운 게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운 게 탈이 나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배는 차가운 게 들어오고 차가운 게 나가니까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조음경이 들어오고 수음경이 나간다. 이렇게 되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근막이 엉키는 것이 없어야 몸이 편하듯 경락의 흐름이 하루에 50번 주행하면서 탈이 나는 것이 없어야 인체는 건강하게 된다. 그런데 온몸을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는 경락은 정상적인 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과 반대로, 만약 병이 들게 되면 이 또한 병이 다른 쪽으로 전이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경락은 연결되어서 소통을 시켜줘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가락 어디를 만지는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지 않았나요? 발을 어디를 막 비볐더니 여기가 느낌이 왔어요. 여기를 긁었더니 저기가,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하나의 증상에 연관도 되지만 오히려 증상이 이쪽으로 전달돼서 퍼지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경락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리적 기능도 좀 잘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락을 제어하고 있다면 마치 통증의 위치와는 다른 그 원인점을 찾아서 치료나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고객을 대할 때 피부 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보고서 몸 안에 있는 장부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자꾸 충혈되고 눈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연결되는 곳이 간이야. 그러니까 간하고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락적인 지식이 있다면 간에 관련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므로서 근육의 통증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꼭 설명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경락의 표리라는 단어, 책을 보게 되면 표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경락의 표리에 대한 장부의 표리가, 장부 간의 표리 관계를 의미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장부의 표리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간하고 담이 표리다. 그리고 심과 소장이 표리다. 비하고 위가 표리다. 폐하고 대장이 표리다. 신장과 방광이 표리다. 심포와 삼초가 표리다. 라고 얘기해서 이 표리 관계가 경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족골은 감경하고 족소양 담경이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는 거죠. 결국 목화토금수의 목에서 간담, 토의 비위, 이게 서로가 그 속해 있는 장기들끼리도 표리 관계인데, 이 표리 관계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락의 표리 관계가 실제로 인체에 서로 정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거죠. 정반대의 기능. 그것은 마치 시소랑 똑같아요.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이 시소의 관계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에 열증이 있는 사람은, 간이 열기가 있는 사람은 담에서는 차가운 한증이 있다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간경에서 인체에서 근육을 수축하는 기능을 하게 되면 표리 관계에 있는 담경에서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는 올라가면 반대에서 내려가는 시소정 역할을 갖고 있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표리 관계를 갖는다. 근데 그런 관계가 어디에 있다? 같이 목화토금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같이 온다. 오행이라는 곳에서 영리돼서 그 안에서 서로 표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시소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간과 담이 오행에서 모에 속하고, 간경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반대로 담경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과 소장은 화에 속하는데 심장은 심장의 박동을 촉진시키고 혈류를 빠르게 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땀을 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또 무언가에 몰두해서 에너지를 막 쏟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소장경락은 반대로 심장 박동수를 늦추고 혈류 속도를 떨어뜨려서 체온을 낮춰서 땀구멍을 열리지 않게 하는 시소 같은 표리 관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표리라고 표현을 한다. 또 비하고 이가 토에 속하고 소화기 계통에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 내용 반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경락은 식욕을 항진시키고 동화작용, 뭔가 화학적 동화작용을 촉진시키고 들어오는 인풋을 강화시키는데 위경은 식욕을 억제하고요. 이화작용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합니다. 그래서 폐하고 대장은 금에 속하는데 똑같아요. 폐경락 호흡과 연관되고 그 다음에 피부질환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폐경락은 습도를 올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 나오고 무엇이든 빠져나가는 것을 나가지 않게 붙잡아 둡니다. 촉촉하게 해야 되니까. 마치 강호동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대장경락은 습도를 낮춰줘요. 습도를 낮춰주고 사람을 바짝바짝 마른 사람을 만들어서 마치 이윤석과 같이 만들어 놓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죠. 신과 방광은 수에 속해요. 수에 속하는데 비뇨기 계통에 작용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경락은 배설하고 내보내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방광은 어때요? 저장을 하죠.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한다? 표리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형태는 없는 무용의 장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왜 심포하고 삼초가 있습니다. 심초와 삼초는 함께 상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심초와 삼초는 형태는 없고 형태가 없고요. 기능만 있는 무용의 장기를 얘기하고 내분비계 호르몬계 계통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추세고 심포경은 마음의 긴장을 더 가중시키는 기능을 하고 삼초는 긴장을 떨어뜨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표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잠시 요거 잠깐 끊었다가 다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